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방의원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4명 가운데 1명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 전북경찰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대 교수들도 이 경찰관에게 거짓 정보를 준 사람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주시가 자광이 제출한 대한방직 부지개발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해 국토계획 법령에 맞지 않고 전라북도와의 사전협의 결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늘 전북을 찾아 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전북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지방의원에겐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직종은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겸직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 신고 절차가 아주 부실합니다. 사후 점검 장치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평근 도의원은 자신의 어린이집 대표직을 행안부가 겸직 금지 대상으로 유권 해석하자 올해 말까지 폐원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에 와서도 그걸 알고 왔으면 내가 미리 조치를 했거나 또 아마 도의원 출마도 검토도 다시 했겠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직종을 명시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참여연대는 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를 조사한 결과 의원 236명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60명이 84개 겸직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했으며 여기에서 16명이 맡고 있는 18개 직은 겸직 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빠뜨린 의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다 저는 의뢰를 의회 사무처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일반 봉사단체나 일반 민간단체는 상관이 없다. 전북참여연대는 모든 겸직을 신고하고 애매하면 행안부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하지만 신고 절차와 방법을 정한 조례가 형식적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의원분들이 겸직 신고를 한달지 또 의회에서 그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리와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각종 기업과 단체의 이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적지 않은 만큼 의원 스스로 겸직 금지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경계심을 먼저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 전북경찰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의 김경감이 전북대를 방문하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전북대 교수들도 김경감이 전북대를 방문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북대 본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교수회장 등 2명을 수사해달라며 전북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현 총장 역시 총장 후보자 6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총장 선거 기간에 경찰이 현 총장을 내사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학내에 퍼뜨렸다는 겁니다. 두 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이 이 같은 총장 내사설의 진원지인 경찰청 본청 수사팀장 김모 경감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 차례 출장 조사를 한 데 이어 조만간 다시 불러 어떤 경로를 통해 전북대를 찾게 됐는지 사실관계를 캐물을 계획입니다. 또 김경감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 누구와 연락해왔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경감이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교수 40명도 김경감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전북대를 찾게 만든 사람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일을 촉발시킨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어서 향후에 대학 선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겠다. 대학 본부가 진정서를 낸 교수 회장 등 2명에 대해서도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를 추가해, 피고발인 명단에 넣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이 개입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선유도에 가보면 공중 하강 체험 시설을 볼 수 있는데요. 군산시가 설치하고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운영업체에게 유리한 계약을 해줬다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4년 전 47억 원을 들여 선유도에 설치한 공중 하강 체험 시설입니다. 군산시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게 매년 1억 2천만 원을 사용료로 받는 조건으로 이 시설의 운영권을 내줬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운영 3년 만에 매출이 10억 원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계약이 만료돼 군산시는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사용료를 1억 6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재계약이 운영업체에 유리하도록 체결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지만 사용료가 매출의 10%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낮는 등 재계약 조건이 3년 전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또 업체의 몫인 전망대 설치 공사 비용도 군산시가 부담해 사용료로 받은 3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사용돼 남은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시 의회는 공유 재산인 공중 하강 체험 시설을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용 수익 방식으로 계약해 의회의 감시를 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47억 정도가 들어간 예산이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것을 사용 수익 허가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산시는 절차에 따라 계약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사업비가 뭐 얼마가 들어갔다 해서 그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재산 감정을 또 해요. 그 재산 감정을 해서 한 결과 이번에 올해 이제 임대료가 4천만 원 정도 올라간 거죠. 군산시 의회는 계약 해지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감사원이 도립공원의 불법 행위 단속 업무를 맡은 김제시 공무원 A씨가 불법 건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정직 처분하라고 김제시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도립공원의 불법 건축물을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뒤 추가로 무허가 시설을 지었고 배우자 명의의 또 다른 땅 주변에 사방댐 사업도 추진해 부당한 이득까지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심하다면서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올해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4개 등급 가운데 두 번째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A등급을 받은 지난해보다 각각 한 단계씩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 2015년에 개원한 진안의료원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한방직부지의 복합개발 계획이 전주시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주시는 상업용지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전라도의 공유지 사용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지 않다면서 지구단위 계획안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주식회사 자광이 제출한 대한방직 부지개발 지구단위 계획안은 판매와 숙박, 주거, 업무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돼 있는 사업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된다며 이는 국토계획법령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부지에 있는 도유지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며 지구단위 계획안을 반려했습니다. 주식회사 자광에서 제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안은 위반 제한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사업계획을 반영할 수 없는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먼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개발 방향이 확정돼야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자광 측은 지구단위 계획안을 보강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시와 협의를 통해서
접수 시기나 아니면 그 개발 계획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적한 사회적 합의는 공론화위원회를 말합니다. 자광 측의 계획이 충분히 공익적이어야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의 강과 저수지로 도래하는 겨울 철새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 금강호와 만경강 하류, 고창, 독림저수지 등 전북의 7개 강과 저수지에는 모두 4만 9천여 마리의 겨울 철새가 도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 2만 8천여 마리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관광리무진과의 소송을 허술하게 대처해 패소를 자처했다는 비판을 받은 전라북도가 앞으로 소송 업무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소송이 접수되면 우선 주관부서와 수행부서 간의 사전 협의 체계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요 소송 사건의 경우 소송심의회에서 소송 방향을 논의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늘 전라북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양측은 전북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서둘러 준비하고 정부에 요청하자고 전라북도에 제안했습니다. 노사 모두 의지가 강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군산은 물론이고 전북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고 또 여기에 자극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계나 노동계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형 일자리 추진은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뒤 정부의 의지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에서도 나름의 구상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국리를 합니다만 역시 중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힘을 부여해 줄 때 저희들은 군산형 일자리도 성공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바른미래당은 예산국회에서 전북 예산을 확보하는데 바른미래당의 역할과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숫자는 작지만 강한 정당입니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에서 여야를 통틀어 유일한 예결소 의원으로 국가예산 7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30여 년 동안 우리 홀대받은 전북 예산을 이번에 확고히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는 손학규 대표가 논란과 논쟁이 있다고 말했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직업체험과 직무훈련 기회를 주는 발달장애인 맞춤훈련 통합센터가 전국 최초로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조립과 포장훈련관, 그리고 외식과 병원 등의 직업체험관으로 구성됐고 맞춤훈련센터에서는 제조와 서비스 직업훈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주통합센터에서 발달장애인 850명의 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연 서식 환경과 유사하게 조성된 전주동물원의 생태형 곰사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전주동물원의 곰사는 모두 21억 원이 투입돼 과거의 곰사보다 9배 넓은 2,3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곰이 좋아하는 수목, 은폐공간, 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곰사에 이어서 호랑이와 원숭이에 대해서도 생태형 사육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국이 내년 시즌에도 전북에서 뛰게 됐습니다. 전북현대구단은 레전드 선수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후임 감독 선임에 앞서 이동국과 1년 재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전북에 입단한 이동국은 올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13골을 기록했고 현재까지 503경기에 출전해 K리그 통산 최다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JTB 정윤성 기자가 제작한 특별기획 전주 한옥마을 재생의 조건이 전북 기자협회가 선정한
2018 전북 기자상 기획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지나친 상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실태를 진단하고 일본 가나자와시의 전통 건축물거리 보존 사례를 통해 전주 한옥마을의 활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건넨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신문기자인 A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현직 단체장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산 직후 아기를 원룸 쓰레기 수거장에 유기한 산모가 구속됐습니다. 23살 A씨는 지난 22일 저녁 익산시 남중동 자신의 원룸에서 낳은 신생아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원룸 앞 쓰레기 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원룸에서 함께 머물던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 정체 탓에 연일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부안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은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5도, 익산 2도, 장수 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심한 추위 없이 평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